안녕하십니까. YCN 초대석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과연 뭘까요? 첫 번째는 시간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이 아닐까요? 세 번째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공자님의 자손이십니다. 오늘 77대 손이신 공윤현 박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하신 후에 선생님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윤현입니다. 저는 그 시골에서 태어난 1938년생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6.25 전란을 만나서 졸업을 못하고 3년 동안 휴전 기간 동안은 네. 농촌에서 농사일을 도우면서 주경야독으로 네. 한문을 좀 배웠습니다. 네. 이제 휴전이 이제 끝나고 네. 다시 이 사회가 안정되면서 네. 고등학교를 다녔고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나와서는 군대를 필요한 후에 네. 국가보훈처라고 하는 그런 공무원 시험을 봐서 네. 근무를 했는데 제가 99년까지 네. 한 34, 5년간을 네. 공직 생활에 외길 인생을 걸고 네. 정년을 했습니다. 네. 네. 정년 후에 나와서 제2 인생의 길을 뜻있게 보내기 위해서 네. 말하자면 학문의 길을 택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사회에 발을 디딘 곳이 이 성균관 석전교육원이었습니다. 네. 석전교육원에서 석전대제 그 의례를 배우고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2004년도에 네. 네. 학점은행제 대학 과정으로 네.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서 네. 하나의 대학 교육 과정이 말하자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때부터 아마 학점은행제가 예. 여러 곳에서 아마 시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성균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에 조선조 때 네. 국립대학으로서 참 기능을 했던 기관이었는데 네. 일제로 인해서 말하자면 그동안의 교육기관이 중지가 되었다가 네. 한 100여 년 만에 네. 2010년 그 한일합방 이후에 네. 네. 그 중지가 되었다가 한 100여 년 만에 대학 과정이 이렇게 창설이 됐으니까 네. 천만 유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네. 역사적으로 아주 대단히 큰 참 경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이 석전교육원에서 한 50여 명이 그 석전대제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입학한 사람이 한 30여 명 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나오고 네. 한 과목에 한 20만 원 그때만 해도 했으니까 네네. 경제력도 좀 유시하고 네. 시간도 유시하고 그래서 네. 한 30여 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2004년에 시작해가지고 제가 2007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때 졸업생이 한 6명 되었습니다. 그때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고등학교를 나와야 하고 네. 아까 한 과목에 20만 원 정도인데 네. 네. 그 140학점이거든요. 그게 하나 한 30몇 과목 되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선생님이 그러면 학점은행제 등록을 하시면서 그 학점은행제 140학점을 이수하셔야 그렇죠. 졸업이 네.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도가 네. 전공 과목이 60학점 네. 유학 관련해서 네. 네. 그 외 일반 과목은 80학점인데 여기서 다 그 수용을 못 하니까 시내에 있는 여러 학교에서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네. 가서 그 한 과목에 3학점씩이니까 네. 그 80학점을 다 들여가지고 140학점을 채워서 네. 그 말하자면은 여기 성균관 석전대제 전공 네. 네. 전통 예술학사 네. 그 학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학점은행제라고 하는 거는 왜 그 학위 증서를 가진 분들도 똑같이 그 똑같은 학점을 대학교 졸업생하고 네. 똑같은 자격이 부여가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오. 그래서 그때
다 지금 중간에 포기하시고 네네. 한 6명 정도가 학위를 받았죠. 네. 그래서 나는 이제 바로 그 대학원을 좀 가려겠더니 네. 이런 말은 좀 곤란하지만 아무래도 정규대학 일반 대학이 아니고 네. 학점은행제라고 해서 조금 진학이 좀 여의치 않아서 아, 그때- 학교 자체에서 받아들이는 게 좀 어려우셨나요? 나 자신도 물론이 그러려니와 네네. 학교 입장에서도 좀 네. 그런 것이 있었고 해서 아,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그 방송통신대학교를 알아가지고 네. 거기에 그 등록을 제가 편입을 했습니다. 아, 3학년으로. 아, 네. 3학년 편입은 가능하신 거죠? 여기 있는 4학년 예술학사증을 땄으니까. 그렇지. 대학교 네네. 여기도 졸업증을 땄으니까 그 아, 편입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3학년으로 3학년으로 편입을 하신 거죠? 편입을 해가지고 중어중문학과 네. 그래서 2년 공부해가지고 음. 그 문학사 또 자격 그 학위를 받고 졸업을 네, 선생님 하고 참 대단하신 게요. 3학년으로 편입이 되면 그것도 그냥 남의 나라 말이잖아요. 중국어를 그런데 편입을 해서 하셨다는 맞습니다. 게 대단한 용기셨네요. 중국어가 주로 이제 그 중어중문학과니까 네. 학과지만은 그 중국 역사라든가 또 동양 고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중국 문화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행히 제가 옛날 그 시골에서 어렸을 때 한문 배운 실력이 좀 있고 네. 그래서 문화는이 네. 소환할 수 있었고 해서 네. 이렇게 졸업을 하고 네. 또 이제 졸업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나고 해서 대학원 진학을 네. 하려는데 거기에 또 그 대학원 과목이 한 16과목이 있습니다. 네. 방송대 대학원에. 네. 그 나는 이제 행정학 그 국가공무원으로서 3년 30여 년 봉직했기 때문에 네. 행정학과를 선택해 가지고 아, 그러면 방송대학교에 중어중문학교로 3학년 편입을 하셨다가 졸업하고 그거 졸업하시고 또 행정학과로 또 행정학과로. 전과를 또 하셔서 예, 공부를 하셨어요.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내가 그 시련이랄까 네. 힘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 방송통신대학교뿐만 아니라 그 대학원은 네. 국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성적도 보통 A학점 정도 되어야 네. 1차 서류 심사에 대학원을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갖고 처음에는 서류 심사에 떨어져서 낙방을 먹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여기 저기 학점은행제 네. 그 실력 거기서는 A학점을 맞았으니까 네. 평균 93학점 정도로 네. 그 점수를 내고 해갖고 이제 두 번째는 1차 시험이 합격이 됐어요. 네. 근데 면접 시험에 말하자면 그때 한 74세 되었는데 네. 젊은 학생들하고 당신이 어떻게 그 학업을 같이 하겠느냐. 이래서 뭐 어떻게 보면 양해를 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네. 거기에서 그 또 탈락이 됐습니다. 네. 그러고는 그 면접하시는 분들이 연령 때문에 염려를 하시고 나서 아무튼 그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네. 20, 30대도 있고 이 젊은 학생들을 하고 네. 70대가 넘은 사람이 같이 공부를 이렇게 보조를 마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방송대 자체가 그 만학도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았나요? 그 이제 만학도가 일반 학위, 네. 학사, 음. 대학교 과정에는 오히려 그 고령자들 인원 티오도 있고 우대 제도가 있어요. 네. 근데 대학원부터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실망을 갖고 있다가 내가 그 전부터서 그 한문 자격증 공부를 해갖고 네. 1급은 그 진적 따 있었고 네. 그 사범을 내가 이제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하다가 그 이제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할 일이 없어서 그 공부를 좀 했죠. 한 몇 개월. 네, 1년 끊임없이 공부를 하셨네요. 네, 그래서 네. 다행히 운 좋게 사범이 합격이 됐어요. 아, 네. 한문 사범이. 그래서 네. 또 3차 이렇게 3번차 서류를 내면서는 그 자격증을 첨부했더니 면접관이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네. 아이고 사범이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데 그 나이에 어떻게 합격이 되냐고. 네. 그래서 운이 좋게 됐다고 했는데 그때부터서 면접관이 나를 대하는 면접 제도가 달라져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저 면접 과정이 다 끝나면서
그 교수가 한 말이 있어요. 네, 네, 네. 그 서양 속담에 네. 젊은 늙은이가 있고 늙은 젊은이가 있다는데 네, 네. 학생을 두고 한 말 같다고. 아, 네. 그런 칭찬을 하니까 네.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고 그랬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 삼수로 해가지고 이제 대학교 입학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아니, 대학원에. 그 감독관들도 선생님 열정에 감동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만. 대단한 열정을 어쨌든 가지고 그래서 하셨는데. 이제 공부도 내가 열심히 했죠. 네. 나가 그 나이에 그래도 어쨌든 대학원에 네. 입학이 됐으니까 열심히 하고 근데 거기서도 애로는 많았습니다. 나이도 들고 네, 네. 거기에서도 이제 졸업하려면 종합시험이 영어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그 참 절차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어려웠는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논문을 써야겠는데 네. 거기서는 서양 철학 학자들이 일어나서 동양 철학 논문은 쓰지 말라. 그걸 지도하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도 나는 동양 철학 아니면 안 쓸란다.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띠를 쓰다시피 해가지고 네. 인정에 관한 연구, 논어의 군자상을 중심으로 네. 해가지고 서양으로 말하면 리더십, 네. 상황적 리더십, 뭐 권위적 리더십하고 이 군자상하고 동양의 접목을 리더십, 시키신 거예요. 서양의 리더십 이걸 하나의 접목으로 해서 네. 그 조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 논문을 썼습니다. 아, 존경합니다. 박사님. 그래가지고 2년 만에 논문으로 졸업을 했어요. 네. 이게 이제 논문이 아니면 5학기를 해야 하는데 논문을 쓰게 되면 한 학기 논문으로 가름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2014년에 들어가지고 네. 2016년에 졸업을 했죠. 제대로 예. 네, 제대로 코스를 그래 8월달에 밟으셨네요. 졸업을 해가지고 네. 바로 졸업장은 아직 안 나오고 논문도 지금 최종 심사는 안 되었는데 네. 그 놈을 싸질머지고 가서 그 성균관대학교 일반 대학원에 네. 서류 내고 면접 시험을 하는데 그 교수 첫 마디가 그래요. 아니 어디 방송대 행정 석사 네. 그거 배우고 와가지고 어떻게 여기 유학 전공인 네. 그 말하면 철학 박사 과정을 네. 네. 갈라는 생각을 했느냐. 네. 나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이 끌려서 그냥 왔습니다. 이렇게 밖에 답변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관이 어이가 없어서 웃더라고요. 하여튼 그건 에피소드고 이제 네. 그 안에 이루어지는 과정은 네. 일일이 시간상 말씀드릴 수 없는데 네. 공자님이 그쪽으로 인도를 하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학백원 후에 생각하니까 네. 내가 그 논문을 일단은 썼다는 거. 그래 네. 논문을 보더니 논문을 당신이 썼냐. 아니 내가 안 쓰면 논문을 누가 써야. 그죠. 그 논문이 이제 행정학과에서 논문은 동양고전 논어에 관한 얘기니까 그 사람들이 감이 이렇게 온 거예요. 이 네. 사람 좀 공부 좀 했구나.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성적이 한 A+ 다 나왔어요. 아, 네. 그 대학원 그 성적이. 네. 네. 거기에다가 대단해. 또 이 한문을 전공으로 하는 유학과에서 내가 한문 자격증 사범이 있거든. 사범 네, 자격증. 네. 사범증을 또 제시를 그런 했고. 등등으로 이렇게 하니까 나이만 그때게 78세 정도 됐죠. 네. 나이만 아니면은 그 요건은 그래도 다 갖추신 거잖아요. 갖추신 거로 이제 네. 봤는데 거기서는 이제 어떻든 다시 그 대학원을 가라더만 석사 과정 네. 그게 있어요. 야간 네, 것이. 네. 나는 여러 가지 나이도 있고 또 내가 그럴 경제적인 여력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 해주시면 나는 고맙겠고 그러면 네. 할 수 없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네. 다행히 입학을 시켜줘서 네.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고령으로 여러 가지 애로는 많았습니다. 아,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시력도 그렇고 네. 청력도 그렇고 네. 그런데 이제 거기 그 교육 과정은 첫째 이제 발표회 연구해갖고 발표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연구 논문 자기 발표회가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중간에 시험도 있고 네. 그렇게 했는데 어떻든 거기에서 그 논문이 이 학술지 논문이라고 있어요. 네, 네. 여기 대학교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네, 네. 그 학술연구재단에서 맞습니다. 네. 그 등재지라고 하는데 그게 어려워요. 네. 그게 어려워. 그래서 거기 한 거의 1년 반을 하다가도 떨어지고 해갖고 겨우 말하자면 유학
그 연구원 네. 거기 학술지에서 통과가 되고 네. 또 이제 본 논문도 이렇게 통과가 되고 해서 한 5년 정도 4년 반 내지 5년 정도 네. 다니다가 지금 작년 8월 네. 25일 날 네. 2021년 8월 25일 날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모스 학기에 박사학위 증서를 받으신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뭐 학술지에도 이제 논문이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 그러면 박사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할까요? 국제 학술지에 한번 논문을 한번 써보시죠. 국제 이게 이제 학술지. 국제 학술지도 네네. 있고 학술지가 수백 개예요, 이제 전국에.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거기도 이제 말해 동양고전 전문이 있고 네. 뭐 서양 철학 전문이 네. 있고 분야별로 여러 가지 이렇게. 분야가 있어. 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내가 쓰는 논문이 모근 선생의 천인무관 사상 네. 이런 사상인데 네. 그 논문으로 끝날 거 아니라 네. 교수들도 나한테 권장한 것이 조금 보완을 해갖고 음. 책을 하나 낸 것이 좋다. 네. 그 말을 듣고 지금 한 1년은 못 되지만은 네. 그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작업을 계시나요? 지금, 예, 그래서 현재? 금년 이제 8월 25일이 일주 박사학위 네, 1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네. 그 기간에 맞춰서 한번 출간을 하려고. 그럼 거의 이제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계신가요? 그런데 좀 여의치 않고 네. 조금 힘이 들어서 네, 네. 지금 어떻게 그 안에 마무리가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네, 네. 예, 예. 선생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그 학우들, 우리 젊은 학우들, 여학생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 여학생들하고 어떤 그 인간관계를 맺으시면서 공부를 하셨는지. 예, 그래요. 근데 이제 네. 학교를 다녀보니까 네. 여성들이 네. 한 80% 이상이 됩니다. 네. 특히 방송대 중문학과는 중국어고 이제 한문을 배워가지고 네. 그래도 또 젊은 분들이라 그 학생들 가리키기도 하고 그래서 네, 네. 그 주로 젊은 학생들이 많고 거기는 이제 이렇게 그룹 스터디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많이 하지 그 않습니까? 백전 스터디라고 네. 그 다행히 스터디가 있어가지고 네, 네. 이게 온라인 교육이잖아요. 네. 출석 수업이 30%고 네. 온라인 교육 시험이 70%거든. 그런데 다행히 그 스터디에서 네. 공부를 해가지고 그 학업을 보충하고 또 서로 그 교류도 하고 네, 네. 대화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이가 지금 이렇게 먹으면서도 아주 젊은 학생들하고 생활을 했는데 네. 거기서까지 그랬는데 여기 박사 과정에서는 네. 내가 그 공부를 또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은 시간이 많이 가고 네. 또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세계에서 네, 네. 또 눈치 보는 것도 있고 해서 네. 나는 그러셨을 주로 것 그냥 같아요. 끝나면은 네. 그냥 집으로 가서 내 공부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1년이 안 된 거죠? 박사학위. 그렇죠. 8월 25일 네네. 날이니까. 예. 그때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꽤 되시나요? 같이 공부하셨던. 그런데 그 대학교를 가서 보니까 이런 말은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방송대의 행정학과도 50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석사 논문을 제출한 사람이 3명이더라고. 그 그 50명 중에서. 그렇게 어려운 공부. 3명인데 한 명은 포기하고 네, 네. 한 명은 다음 해로 넘어가고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저 네, 혼자 네. 졸업했어요. 아, 그 그러셨어요? 학기 때. 논문으로 졸업한 네. 것은. 네. 그렇게 했고 여기 박사 과정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한 30% 정도가 논문을 네. 쓰는 것 같아요. 네, 네. 한 70%는 그냥 그 학위 수료만 하죠. 수료만 하고. 하고 수료. 논문을 써야 이제 제대로 그죠. 논문 통과가 돼야 증서가 졸업이 나오니까.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30명 중에서도 이제 뭐 그 전원이 다 학위를 받을 수 없고 아무튼 이렇게 그 참 어려운 과정인지를 네.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네, 그래서 정말, 참 몸은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참 어려운 과정으로 네. 참 겨우 참 재수 좋게 네. 또 교수님들은 참 적극적인 지도하에 네, 네. 이렇게 그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참 어렵게 공부를 마치셨고요.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자아 실현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자기를 이겨낸다는 게 네. 뭔가 즐거움이 있고 이렇게 그 공부에 네. 즐거움을 느끼고 네. 그렇게 하면은 어디가 좀 불편한 건 다 잊어버리고 네. 자기 건강 관리를 오히려 철저히 하면서 네. 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이겨낸 것 같고요. 제가 이 성균관대학교는 저기 해화동에서 전철을 내리면 네. 여기 걸어오면 한 30분 같이 걸려요. 학교까지요? 학교까지. 네, 네. 그 가방 메고 나는 하루에 한 번씩은 걸어오다시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아. 그 운동 겸해서 이렇게 그 걸어서 와서 수강을 하고 갈 때는 이제 차를 타고 가더라도. 네. 그러면 학교는 매일같이 나오다시피 하신 건가요? 그렇죠. 여기는 거자 매일같이 나오다시피 했죠. 매일같이. 그렇게 오고 또 운이 좋아가지고 네. 장학금, 반장학금을 받았어요. 네. 그렇게 다니시면서 건강도 회복이 되신 것 회복이 같고. 되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얼마나 즐거우셨을까요? 젊어서 직장 생활했을 때보다는 네. 나와가지고 사회생활하면서 학교 공부하면서 건강을 더 이렇게 얼굴도 그때보다 더 좋아졌다고 네, 그러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참 즐겁게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 공부를 하시면서. 그래서 참 공부의 그 배움의 즐거움이란 것을 네. 내가 참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네, 네. 가끔 그 신문이나 네. 그 출간 그 투고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네, 네. 어떻든 우리가 그 특히 동양 고전을 네. 배우면서 그렇게 삶의 즐거움을 느끼고 네. 그랬습니다. 네, 그 논문이 그 인정에 관한 연구, 뭐 노노의 그 군자상을 중심으로 해서 쓰셨더라고요. 네, 네. 네.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군자라고 그러면은 네. 일반 서민이 아니라 네. 여기 성균관에도 오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동국 18현 네, 네. 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군자 측에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군자상이라는 것은 유교에서 말하면은 네. 하나의 그 군왕을 비롯해서 그 정성들 옛날에 네. 지금으로 봐서는 장관들의 네. 정책이 네, 네. 어떻게 그 인정을 베푸느냐에 따라서 국민에게 편안한 그 행복감을 줄 수 있느냐. 네. 이게 지금 하나의 국가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공자님의 그 논어에 있는 그런 그 군자의 도리 하나의 덕치 행정이죠. 네, 네. 간단히 말하면 네. 그 덕치 행정으로서 이렇게 그 정책을 펴 나가면서 국대 민안을 이렇게 이루는 네. 그러한 군자적인 그런 상. 그러면 서양도 마찬가지로 그 서양의 리더십에 의해서 네. 말하자면 그 상황적 리더십, 뭐 권위적 리더십, 그다음에 변혁적 리더십 해가지고 네. 리더십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갈수록 그렇게 진화가 되어가지고 네. 거기에도 결국은 변혁적 리더십 이렇게 봉사적인 리더십은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인정, 네. 착한 행정 네. 이거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국가 어느 국가고 마찬가지지만은 네. 그러한 인재를 양성해 가지고 국대민하는 국민들의 편안한 생활, 네. 행복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유학의 근본이다. 먼저 이런 의미로 해서 간략하니 네, 말씀을 네. 드렸고요. 그래서 행정학 석사 학위는 이제 그 군자상을 중심으로 해서 쓰신 거고, 예. 네. 오늘 이 시간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박사님 다음 시간으로 또 네. 이어서 좋은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예. 여러분. 예. 이렇게 만학도이십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고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